안녕하세요. 남스타입니다. 요즘 매일매일 뉴스 기사에서 땅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LH 직원들이 쏘아올린 공이 여기저기 튀면서 여파가 아주 큰 상황입니다. 사실 본인들은 해놓을 거 다 이미 해놓은 거고 이번에 돈 벌 수 있는 방법 다 알려줬는데 이제 못하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제 앞으로 진짜 기회가 크게 줄어들 거라는 생각에 막차라도 타보자라고 움직이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또 한 번 어디에 투자하면 돈 됩니다라고 알려주는 기사가 나왔죠. 경기도 의원들이 토지를 집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다고 합니다. 괜히 보유하고 있는 거 아니겠죠? 보유하고 있는 곳은 어떤 지역인지,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뭔지, 그리고 돈이 되는 지역의 조건은 무엇인지 알아봐야겠죠. 매일경제에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경기도 의원들 용인 화성 땅 집중 보유한 까닭은 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재 많은 곳에 매수가 몰리고 개발 정책과 이해 충돌 여지가 있다. 그러면서 경기도 의원 10명 중 4명이 경기도 땅을 보유하고 있다는 골자의 내용입니다. 내로남불 부동산 논란. 내가 하면 투자고 남이 하면 투기죠. 현재 LH발 토지 투기 의혹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경기도 의원들이 보유한 땅도 개발 호재가 있는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도의원이 사실 해당 지역에 토지를 보유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겠죠. 다만 개발 정보를 접하기 쉽고 지방자치단체 개발 계획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일경제에서 경기도 의원 141명 재산신고 현황을 분석을 한 겁니다. 그 중에 40%, 57명이 경기도 내에 토지를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내 도의원이 보유한 토지는 총 239필지로 축구장 35개 크기의 면적이었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축구장 35개 크기. 굉장한 크기죠. 현재 가액으로 240억 원에 달한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현재 가액이라는 게 사실 공시지가로 매기는 거기 때문에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더군다나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에서는요,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3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고, 정말 개발 호재 있는 곳들은 그 이상 차이가 나는 게 부지기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상에 달하는 금액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경기도 의원들이 보유한 경기도 땅을 보면요. 용인, 화성, 평택, 이천, 남양주가 탑5고요. 그 중에 필지 수로 따지면 화성이 가장 많고 2위가 용인, 그리고 3위가 평택입니다.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용인과 화성입니다. 거의 올인한 것이다 라는 기사 대목이 나왔죠. 용인 화성은요, 작년 경기도에서 토지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지역 1, 2위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화성 토지 거래량이 24,122건, 그리고 용인이 15,025건이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용인 플랫폼 시티 개발 사업 등 개발 호재가 많은 용인이 전국 투기판이 됐다. 그러면서 용인 플랫폼 시티는 2013년 GTX A 노선 용인역 개발 계획이 확정되면서 투기꾼이 1차로 대거 들어갔는데 이후 19년 5월에 발표된 수도권 주택 30만 가구 공급안에 구성역이 포함되면서 2차로 또 술렁거렸던 지역입니다. 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져보면 용인 토지가 현재 가액으로 44억 9천만 원가량으로 가장 많고 용인 같은 경우에 경기도 의원 9명이 30필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9명 중에 4명은 용인이 지역구인 의원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보유가 많았던 것이 화성. 현재 가액으로 따지면 32억이 넘는 금액을 경기도 의원들이 보유를 하고 있고요. 9명이 42필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3명이 화성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의원이라는 거죠. 그 다음이 평택, 이천, 남양주 순으로 도의원들이 경기도 내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인 거고, 경기도 의원에 경기도 내 도지사, 시장, 군수까지 합하면 총 175명의 공직자 가운데 81명, 약 46%가 경기도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총 면적이 축구장 50개 크기고요. 현재 가액으로 따지면 445억이 넘는 금액에 해당하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현재 가액도 마찬가지로 공시지가 기준이기 때문에 실거래가로 따지면 훨씬 더 큰 가치의 토지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투기꾼이다, 뭐 이런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용인, 화성, 개발 호재 어디든 경기도 의원들은 땅을 샀다라는 내용이고, 이제 어떤 의원이 어느 지역에 어떤 토지를 얼만큼 보유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영상에서 따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내용 하나만 볼게요. 경기도 의회의 땅 부자 의원들은 많게는 수십억 원어치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땅 부자 의원들이 소유한 땅은 대부분 주변에 개발 사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향후 가치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즘 기사 뜨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미 해놓을 사람들은 다 해놨습니다. 고위공직자, 공무원들 반 이상이 토지 소유자라고 하죠. 경기도 내 의원들도 지금 도지사, 군수들까지 다 합치면 46%가 경기도 내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거고요. 경기도 의원들이 보유한 땅 가장 많이 투자한 곳 탑3가 어딘가요? 네, 용인, 화성, 평택입니다. 제가 블로그 포스팅에서 1월 11일에 2020년 전국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토지 투자처에 대한 포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밸류맵에서 발표한 2020년 토지시장 트렌드 동향 분석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도 보시면 1위가 화성시였고 2위가 평택시였고 3위가 안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용인이 9위였고요. 화성, 평택, 용인뿐만 아니라 지금 언급된 이천, 남양주 같은 지역들이 꾸준히 투자처로 언급되는 이유가 뭔가요? 결국 개발 호재입니다. 호재 많은 곳에 매수 몰린다. 토지는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 끝까지 입지입니다. 그 입지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결국 호재고요. 용인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으로도 굉장히 핫했던 지역이라는 거 아실 거고, 기사에서 언급했듯이 용인 플랫폼 시티 같은 호재가 많은 곳 중 한 곳이죠. 그리고 화성 평택 말할 것도 없죠. 제가 화성 평택에 괜히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교통이면 교통, 일자리면 일자리, 그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입지들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 아실 겁니다. 이천 같은 경우도 SK 하이닉스 대기업 일자리 있죠. 그리고 부발력 같은 교통 호재도 있는 곳이고요. 남양주도 마찬가지죠.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꾸준히 도시 개발이 추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곳이고, GTX 8호선 연장, 이런 호재가 있는 지역입니다. 결국 교통, 그리고 일자리, 그런 호재 있는 곳들 보셔야 하는 게 정답인 거라고 또 한 번
기사화가 된 겁니다. 거기에 제가 용인, 화성, 평택 이런 지역들이 개발 호재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 언급한 적 있습니다. 제4차 수도권 정비 계획 통해서 앞으로 돈이 될 지역은 어떤 지역들인가에 대한 유튜브 영상 올려드린 적 있죠. 해당 영상 안 보셨던 분들은 꼭 한번 보시라고 제가 추천드릴게요. 그 영상에서 제가 이 그림 한 장으로 앞으로 돈이 될 지역들이 한눈에 보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부 화성, 평택, 용인, 이천, 거점 지역들입니다. 국제 물류 첨단 제조 벨트가 결국 우리나라 개발축 중 하나인 서해축이었고 스마트 반도체 벨트가 기존 개발축인 경부축을 의미했습니다. 경부축, 서해축과 같은 우리나라 개발축에 입지하고 있는 거점 지역들, 그리고 이런 상위 계획상 거점으로 이미 계획이 된 곳이기 때문에 개발 호재가 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거점으로 계획된 지역에 많은 호재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하지만 아무리 이런 거점 지역이라고 해도요, 화성시, 평택시, 용인시 이 넓은 땅덩어리 모든 입지의 가치가 다 좋은 건 절대 아니겠죠. 이제 토지도 아파트랑 똑같습니다. 아파트만큼 규제가 점점 심해지겠죠. 규제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양극화 현상도 심해지는 거고, 토지도 이제 입지 좋은 곳들이 아니면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입지 좋은 곳들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겠죠. 쉽게 아파트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토지도 호재가 있는 지역이 돈이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주변 모든 지역 입지가 절대 다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점으로 계획되어 있는 화성, 평택 같은 지역 내에서도 어떤 곳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꾸준히 유튜브나 포스팅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료, 사례, 이런 걸 근거로 해서요. 저 같은 민간인이 미공개 정보 같은 걸 구할 수도 없겠지만 사실 바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고위공직자, 공무원들 반 이상이 개발 호재 있는 지역 농지 등 토지를 대거 소유를 하고 있는데 이제 서민들은 그런 투자처를 찾을 기회가 얼마 남지가 않은 거죠. 3월 29일에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 제가 수요일 날 포스팅으로 내용은 전달을 드렸었는데 이 포스팅에서 언급을 했듯이 이 법이 실제로 이제 시행이 떨어지고 나면 사실상 이런 농지나 원형지 토지 투자의 메리트는 사라지게 됩니다. 거의. 네. 해당 내용에서 골자만 살짝 살펴보면 일단 도시 공급, 주택 공급 정책은 일관되게 추진한다고 언급을 합니다. 제가 LH 사태 터지면서 3기 신도시 취소해라, 신규 택지 공급도 취소해라 이런 얘기 계속 나올 때 그걸 취소하기는 힘들 거라고 한번 언급했었습니다. 근데 역시나 주택 공급 정책은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대신 이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늘리겠다 하면서 앞으로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전원은 인사처에 재산을 등록해야 되고 공직자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제도 도입을 한다고 하죠. 그리고 이번 방지 대책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이 사실 이 세금입니다. 잘못은 LH 직원들, 공무원들이 했는데 그 피해는 왜 서민들, 시민들이 세금적인 부분으로 내야 하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용을 좀 보면 단기적인 투기성 거래에 대한 세금을 건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런 원형지 토지는
단타가 없다고 꾸준히 말씀을 드렸어요. 장기적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그래서 그런 방향대로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크게 뭐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기 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세율이 인상되는 거거든요. 아파트랑 똑같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단기 보유 토지를 양도할 때 주택, 입주권 등과 동일하게 플러스 20% 중과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게 이제 골자고, 그리고 특히 건드린 게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강화를 한 겁니다.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배제를 시켰고요. 근데 이건 이제 일반 거래할 때 양도세를 말하는 거고, 택지 개발이나 공익사업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간단히 말해서 보상받을 때, 네, 그럴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 배제나 감면 대상을 축소를 시킨 겁니다. 비사업용 토지 범위가 사업 인정 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이었다면 이제 5년 이전으로 조건이 강화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유튜브 영상에서도 언급을 분명히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5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가 개발될 곳들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대로 가고 있죠. 5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가 도시개발 사업에 포함돼서 보상받을 때에는 양도세 중과 배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주력하고 있는 평택 진이나 화성 송산 일대 브리핑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몇 년 보시라고 원래 말씀드렸던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투자해 놓으신 분들은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 단, 이제 이 법령이 시행되고 나서 신규로 취득하는 토지들은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되고 양도세 감면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뭐 신도시 지정되고 나서 단타로 막 들어가서 보상받고 빠지고 이런 단기성 투기 행위는 막히게 되는 겁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고요.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단타는 없습니다. 진짜 제대로 예측하고 공부해서 장기적으로 접근하셔야 된다고 꾸준히 말씀드렸고 정말 그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마저도 이제 법 시행 전까지가 막차인 겁니다. 농지 취득 심사도 강화한다고 이제 뭐 농업진흥구역 내 토지는 주말 농장 목적으로 취득도 안 되게 바뀔 거고 농업 경영계획서도 제출해야 되고 신규 취득된 농지에 대해서는 진짜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도 강화하겠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진짜 농사 지을 분들이 아니면 농지 취득 자체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리고 대출도 건드렸죠. 아파트랑 똑같습니다. 이제 LTV 규제 신설해서 5억 원 넘는 토지나 1000제곱미터 이상 토지를 취득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화될 거고 부동산 거래 분석원에 통보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장 문제가 됐던 보상 부분도 건드리죠. 뭐 과도하게 식재된 수목 보상에서 제외될 거고 이번에 LH 직원들이 나무 심은 걸로 너무 이슈화가 되면서 당연히 뭐 건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단타성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장기, 단기 보유자 간의 차등 보상을 실시하겠다는 게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 LH 혁신 추진 방향 이런 것도 언급을 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대놓고 땅 장사하는 곳이 LH라는 거 모르시는 분 없죠? 정말 폭리를 취하는 게 사실 LH입니다. 그러니까 LH는 벌 거 다 벌어놓고 직원들이 잘못을 했죠. 그것 때문에 온 나라가 뒤집어졌고 이제 토지까지 아파트처럼 세금 걷겠다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농지, 원형지 투자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법 시행 이전까지가 진짜 막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토지 투자의 방향 자체가 뭐 대지, 공장용지 이런 곳으로 눈을 돌리시게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런 투자는 소액 투자자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죠. 개발 행위가 가능한 토지들은 이미
가격대가 높게 형성되어 있으니까요. 어찌 됐든 간에 이번 사태를 통해서 너무나도 명확해진 겁니다. 땅이 돈이 되는구나가. 네. 돈이 되니까 알게 모르게 다 투자해 놓은 거고요. 결국 이 사단이 났겠죠. 그러니까 현재 본인 상황에 맞는 방향으로 빨리, 진짜 최대한 빨리 움직이시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제가 봤을 때는 원형지 투자로 돈 벌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정말 돈 벌고 싶으신 분들은 무언가 하셔야 할 때가 아닌가. 네, 그렇게 보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땅이 부자들 전유물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게 진짜 지금 아니면 아예 남의 일이 되는 겁니다. 부자들의 전유물로 그냥 남게 되는 거죠. 이제서야 뭐 방법 다 알게 됐는데 못하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여야겠죠. 좋은 투자처 꼭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남스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